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층간소음이 또다시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이상은 기자. 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요즘에 정말 심각하죠. 네.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심지어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일어났네요. 이런 일이네. 지난 토요일 저녁에 경기도 하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경기도 하남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네. 자신의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이 60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홧김에 이 60대 부부 중 아내 되는 분을 흉기로 공격을 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네. 결국 50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늘 우리가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예. 이 범인이 다행히 잡혔다면서요, 지금요? 예. 토요일 날 그 범행 직후에 이제 이 사람이 달아나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도주를 했는데요. 만 하루가 조금 넘었죠. 인천에 있는 그 모 사우나에서 밤 한 10시, 11시 다 돼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쉽게 검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지금 보시면 네. 집에서 옷도 갈아입었다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이 범행하면서 그 본인 몸에 묻었던 혈흔 같은 자국은 아무래도 갈아입고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애초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했었다면 네. 도주하는데도 경찰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좀 누적된 그 어떤 그 불만에 의한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네. 폭발성 범죄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주도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범행은 하남에서 벌어졌지만 검거는 인천에서 됐는데요. 자, 경찰 얘기 들어봤습니다. 층간소음 범인 잡혔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잡으셨나 얘기 들으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수사처럼 잡았지 뭐. 우리가 추적한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핸드폰도 추적됐고, 그다음에 CCTV도 추적됐고, 그런 거죠. 일반. 지금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뭔가 치밀하게 했다면 자신의 휴대폰도 그럼요. 껐다거나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선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보니까. 예. 네. 아마 그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보니까 네. 교통카드라든지 버스카드 이런 네. 걸로도 아마 이 사람이 동선이 그대로 보였을 거예요. 네. 이상은 기자, 여기서 그냥 네. 궁금한 게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느냐, 여기에 네. 좀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사건을 취재한 저희 MBN의 이재호 기자가요. 네. 그 해당 아파트에 가서 인근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니고 네,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 두세 번 정도 윗집과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살던 사람들과도 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딸을 2명 둔 분들이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좀 걷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두 명 올라갔는데 그래서 준비 좋게 우리 내 여기 준비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 딴 데 사는데 그게 좋게 내려보냈는데 그 딸만 둘인데 다 해서 옆에 올랐대요. 밑에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예전에 사셨던 분들 혹시 그 얘기인가요? 왜냐면 지금 두세 번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좋게 이제는 그 손주가 오니까 좋게 타일러서 내려보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 주민들이. 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부부는 네. 그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노부부와 손주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네네. 손주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아랫집에서 올라오니까 내 손주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올 때만 그러는 건데 좀 네. 자네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던 거고 네. 이 노부부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에서는 또 네네.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네네. 그 얘기였군요. 그 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다. 이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변을 당하신 노부부는
뭐 가끔 주말에 손주들이 네. 찾아와서 이제 막 뛰어노니까 매일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네. 그동안은 이렇게 잘 타일렀거나 대화로 했었는데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범인은 그동안 이 누적된 분노가 누적이 됐었다. 이런 추정을 좀 해보려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층간소음에 예민하게 이 사람이 반응을 했는지 경찰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전에도 정신병이나 그런 거 있는 사람인 건가요? 치료받은 적은 없어요. 주변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데 그걸로 치료받은 적은 없어요. 예민해요 좀. 이제 햇빛을 못 봐, 햇빛을. 햇빛을 못 본다고요? 네, 햇빛을 보면 눈이 아프고 그래요. 햇빛만 봐도 눈이 아프고 해가지고 외출을 안 해. 네, 집에 있는데 이제 자꾸 이게 층간소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 받았다. 주말에는 애들이 왔대요, 주말에. 그러고 갔다가 고쳐달래도 네. 안 고쳐주고, 몇 번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 예? 알았다고 해놓고 무시하고, 한 번은 찾아왔을 때 오히려 화를 냈다. 예, 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 근데 최명규 원장님,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피의자가 정신병력 치료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 햇빛을 못 본답니다. 이거 혹시 어떤 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감각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햇빛을 네. 못 본다는 거는 햇빛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햇빛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걸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귀에는 그게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을 넣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화가 날 정도의 민원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이분이 어떤 비극은 정신병력이 없었는데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정신병력이 없었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네. 본인이 자기 문제를 알고 본인이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나는 정상이고 윗집이 비정상이고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치료를 네. 거부하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되게 되고 점점 더 화가 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신 변호사님,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피의자가 지금 피의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는데 폐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 간병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면 혹시 이것도 이번 범죄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 위층의 소음에 대해서 아래층 주민들이 예민할 때가 이렇게 환자가 있어서 환자 자신이 예민하거나 간병으로 있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할 수도 있고요. 혹시 고3 수험생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때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럼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신이 다 지쳐 있거나 예민하다고 네. 하면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층간소음이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고,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이제는 어떤 개인 간, 위아래 간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떤 세태냐면요, 이상은 기자. 네. 아랫집에서 하도 윗집이 쿵쾅대니까 보복 스피커란 것도 부착한다면서요?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도 보복 스피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네네. 이름만 들어도 웃긴데 이 보복 스피커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화면 바로 보시는 저런 거예요? 것처럼 네, 저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는 스피커입니다. 아하. 네, 천장에 매달아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네. 윗집한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크게 트는 건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층간 소음이라고 하면은 보통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랫집에서는 우리도 당할 수만은 없다 이런 네. 개념으로 또 빈 페트병 같은 것으로 이제 천장을 두드려서 윗집에 항의를 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네. 이게 과거의 방법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수법이 이제 다양해진 거죠. 네. 저런 보복 스피커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12만 원에서 이제 최고 38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그 실내 벽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이제 일부 상인들이 이것이 바로 이 보복 스피커가 층간소음 종결자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팔고 있는 거죠. 좀 비뚤어진 상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뚤어진 상술이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업체 이걸
팔고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는 사용 후기라는 게 올라온다면서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 후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내가 이 보복 스피커를 사고 나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렸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유. 이 보복 스피커 덕분에 윗집이 난리가 났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 번창하세요. 이런 글까지 심지어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무리 글쎄요 어떤 틈새를 공략해서 물건을 팔고 싶은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일선에서 현직 경찰로 근무할 때 네. 이거 우퍼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피커를. 아하. 우퍼 스피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부착해갖고 오히려 위층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고 들어온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 저걸 부착하면 윗집에서 느낄래 쿵쾅 이게 그렇죠. 느껴져요. 예. 느껴지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 바닥에서부터 쾅쾅쾅 울려오니까요. 오히려 아랫집이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윗집이 이제 엄청 힘들어져요. 이게 우퍼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파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우퍼 이 스피커 데시벨을 그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 아래층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나치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네. 아래 위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 위가. 네. 윗집도 요즘에 그 고무판 네.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까는 거. 네. 그런 것도 좀 해서 완충도 좀 하고요. 네. 좀 서로 좀 예의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림 보세요. 실제로 저 스피커를 옷걸이하고 틈새가 벌어지니까 두꺼운 책 두 권을 괴해서 스피커를 천장에 그렇죠. 딱 붙이게 좀 해놨어요. 자, 물론 아랫집이 한번 들어볼까요? 저 정도 소리랍니다. 엄청나요? 저 정도 쿵쾅거리는 소리를 아랫집에서 천장을 통해 윗집으로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상 기자 말처럼 너도 당해보라는 심리가 작용한 한 걸까요, 최명기 원장님? 일단은 저렇게 복수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어리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요. 네. 두 번째 의도를 생각해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걸 보니 넌 나를 무시하는 걸 거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윗집이건 아랫집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네. 상식선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비상식적인 사람인가 구분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민원이건 뭐건 대처가 되는데 네. 상대방이 일단 비상식적인 사람,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그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보복을 하고 이러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남의 집이 전세면은 그냥 바꾸고요. 아니면은 내 집이면은 전세 놔주고 옮기든지 간에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비상식적인 사람한테는 상식적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신 변호사님,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아랫집에서 보복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정도가 심할 경우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네. 환경부 등에서 마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야간, 밤하고 주간의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아하.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을 경우 기준에 저촉하게 되고요. 네. 주간에는 45데시벨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 막연하시니까 네. 40데시벨 정도라고 하면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음이 직접적으로 들릴 때가 약 40데시벨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야간에는 청소기 이상의 소음이 나면 안 되겠고요. 45데시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소파에서 쿵쿵 뛰어내릴 때 나는 정도의 아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기준에 위반됐을 때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는데요. 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은 가능한데 네.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벌금은 10만 원 이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배상하게 돼 있는데 아. 이것이 약 100만 원 내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신고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서 데시벨을 측정하게 되고 네. 이것이 기준이 넘을 때는 가족 1인당 약 100만 원을 배상할 수 있어서 네. 아랫집 가게 그 구성원이 4명 이상이라고 하면 400만 원 이상의 그 배상금을 그래요? 물어낼 수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층간소음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은 기자, 이번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참극,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글이 막 쇄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솔직히 좀 공감을 하는 의견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아하. 네, 층간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반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심한 것 같다. 갈등만 키울 뿐.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본인도 경험담이 있다면서 네. 아래층 사시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가 참 씩씩한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좀 마음에 걸려서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았다. 이 주민끼리 소통하고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네. 좀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복 스피커나 보복 음악뿐만 아니라요.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설정을 할 때도 좀 너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뭐 너네가 사람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층이 604호다 이렇게 한다면 604호 너네가 사람이냐 네. 604호 층간소음 민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에 이제 공유기 고유 명칭을 설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위층에 이 전화번호를 넣은 네. 야식 전단 같은 것을 배포를 한대요. 네. 장난 전화가 걸려오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해당 아파트나 그냥 위아랫집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나서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예,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거 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네. 또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게 아마 통계를 내면 엄청 많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사항은 있어요. 네. 시끄럽다 해가지고 112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거는 진짜 감정이 유발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게. 아, 왜요? 예, 감정이 상해서. 자극할 수 있군요. 예, 아.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 제3자를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아까 서두에 우리 김명준 앵커님이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이웃 간에 네. 어떤 소통 이외에는 진짜 근본적인 해답은 없어요. 네. 이제 그런데 참 사실 예전에는요.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있죠. 네, 네. 반상회가 있어가지고 돈끼리라도 가끔씩은 모여가지고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네.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나 하는 바람에 지금 네.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달리 방법이 없고요. 네. 이웃끼리 아까 이상훈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가 엄청 씩씩한가 봐요. 네. 아 이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재치 있게, 네. 그렇게 아. 끌어갈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또 앗아가는 참극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 또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 층간소음 문제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아랫집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럼요. 인사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